자, 16회 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식 대사에 대한 문제다. 실제 피트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은 인슐린의 기능에 대한 자료이다. 이자의 베타 세포를 사멸시키는, 이걸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낼 수 있고, 실제 그 문제는 제가 3권에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뭐 인슐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동물 생리학, 호르몬 이야기를 같이 해야 돼서 실제 넣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자의 베타 세포를 사멸시키면 인슐린이 안 나온다. 그러면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시소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없다면 글루카곤이 많은 것처럼 된다. 호르몬이 우리 물질의 대사를 존재하기 때문에 글루카곤 많으면 단식 대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단식 대사 일어난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단식 대사가 일어나면 인슐린 이거 감소한 거는 지금 베타 세포를 사멸시키기 때문에,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거든요. 없으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실제 포도당과 상관없이 단식 대사 때 간은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 농도는 증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식 대사하면 간은 케톤체를 만들죠. 왜냐면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옥살로아세트산 같은 게 다 사라지게 돼서 TCA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세틸코일을 합쳐가지고 케톤산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지방에서는 간한테 지방산을 주기 위해서 혈액내 여기서 혈장 내 농도를 지금 측정했다고 문제에서 했죠. 인슐린, 포도당, 유리지방산, 케톤체의 혈장 내 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케톤체 증가했고, 간한테 유리지방산을 주기 위해서 혈장 내 유리지방산 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혈중 포도당 농도는 데이터를 봐도 알 수 있네요. 데이터 48시간 증가했으니 증가할 때 하면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설명했어요. 간이 단식 대사를 했기 때문에 증가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여기 있네요. 그렇죠?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 증가했어요. 데이터 봐도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약물 48시간 후 혈중 pH 어떠냐라고 했는데, 케톤체는 산성이기 때문에 완충력을 넘어서 pH가 감소된다고 했어요. 지식형 외우시고. 그다음 실제 피트 기출에서도 48시간 후 근육 내 총 단백질이 감소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실제 기출에도. 여기는 없어요. 안 알려주고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제가 단식 대사하면 근육은 자기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간한테 공급하면 간이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근육 내 단백질 양은 감소한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00XO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팔미트산을 베타산으로 분해하면 뭐가 몇 개 생기는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 피트에서는 그 아래 우리 다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팔미트산이 있으면 팔미트산이 코에가 붙은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 베타산을 한 번 거치면 아세틸코에 하나 나오고 NADH 하나 나오고 FADH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팔미트산은 탄소가 16개이니까 베타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해야 되니까 7개 NADH, 7개 FADH 이렇게 자르면 탄소 2개짜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니까 8개 아세틸코에. 그래서 이해하시고 요거 외우시고, 팔미트산이 베타산으로 분해되면 요게 만들어지는구나. 요거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죠?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뒤에부터 합시다. 다 지식형. 이것도 우리 교재에 다 있는데요. 이 석시닐 코에이 탄소 4개짜리의 코에이 분자인데, 얘가 힘 구조를 만든다라고 교재에 있어요. 힘 구조는 이렇게 링 4개짜리가 다시 붙어 있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피롤 링이라고 하니까, 햄은 피롤 링이 4개 있는 건데, 이 4개를 합쳐서 우리가 포르피린 골이라고 하는 거야. 석신일 코에로부터 햄 구조가 만들어진다, 혹은 피롤링이 만들어진다, 아니면 포르피린 고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해 드렸었죠. 꼭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냥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을 좀 구석도 한번 해봤어.
자, 알파케토글루타라산에 아미노기가 전달되면 이거 정확히 외우세요. 글루탐산이 되고요. 다시 여기 아미노기가 전달되면 글루타민이 되는 거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이는 꼭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고. 자, 요소 회로는 다른 데서 일어날 수 있는데 간에서만이라고 안 했잖아요. 간에서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소 회로가 일어날 때 처음에 카바모일 인산이 오시아가 될 때 첫 번째 카바모일 인산이 들어가는 경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간의 미토콘드리아고 나머지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다 세포질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누클레오드 신생합성 경로에 비타민 B9, 엽산 필요하고 누가 또 물어보던데 비타민 B12, 코발라민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엽산만 외우라고 해서 엽산만 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클레오드 생합성에는 신생경로와 지생경로가 있다. 이 정도는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생경로를 엄청 자세하게 프린트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제가 재생경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재생경로는 뉴클레오사이드, 우리 지난번에 여기까지 프린트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리딘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얘는 당 염기니까 인산만 더하면 유리딜레이트 UTP가 됐었죠. 그래서 재생경로는 보통 이 뉴클레오사이드에 인산을 더하는 이 경로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생성됩니다. 뉴클레오사이드에다가 인산을 더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생성돼. 그러니까 이 경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뉴클레오사이드에 ATP를 집어넣어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뭐뭐뭐 키나제 인산을 넣는 이런 경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뉴클레오사이드가 구아니딘이야. 염기 구아닌에 라이보스가 있으면 여기다 인산 3개를 더하면 누클레오티드가 될 수 있는데 지식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구아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제가 누클레오티드의 재생 경로는 염기를 다시 갖다가 쓰느냐가 중점이었지 누클레오사이드를 꼭 써야 된다라고 안 했죠. 그래서 염기 구아닌에 이게 뭐였죠? 포스포라이보실 파이로포스페이트 PRPP였죠. PRPP. 여기에다가 이 파이로 인산의 에너지를 써서 피로 인산의 에너지, 얘가 떨어져 나가는 에너지를, 이게 1번 탄소 자리거든요. 여기다 염기 구아닌을 붙여주는 과정이 보통 GMP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죠? 인산 떨어지면 구아닌 들어가고 라이보스 있고 인산 하나 있으니까 구아닌 모노포스페이트가 되죠. 이런 과정으로 보통 만들어져요. 되게 유명한 효소 하나만 외우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외우세요. 이 효소가 바로 HGPRT입니다. 이건 외우기 싫어도 외우세요. 구아닌에 PRPP를 더해서 GMP를 만들어진 효소가 HGPRT다. 이렇게 외우기. 이거 되게 유명한 효소거든요. 얘를 외우기. 그래서 얘 효소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하이포잔틴 구아닌에다가 PR이 포스포라이보실 PRPP를 말해요. 포스포라이보실 PRPP 트랜스퍼레이즈 전달려서 맞죠? 네, 보니까 이 구아닌에다가 PRPP를 전달하고 있죠. 근데 하이포잔틴은 왜 있냐면 이 효소가 구아닌에 PRPP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하이포잔틴은 구아닌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염기입니다.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효소는 하이포잔틴에 PRPP를 더해서 하이포잔틴 MP를 만들 수도 있어서
이 효소 이름이 HGPRT예요. 이렇게만 외우기. 더 있는데 일단 요것만 외우기. 그래서 재생 경로에서 HGPRT는 구아닌과 BRPP를 이용해서 GMP를 만들더라. 수업 시간 안 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외우기. 끝. 그다음에 나머지 19번은 안 해도 되겠죠? 동물의 지방산은 대부분 아세틸코에서 만들어진다. 팔미트산 아까 얘기했네요. 8개의 아세틸코에 만들어지고 지방산의 동물에서 지방산 합성 장소는 세포기질. 동물에서 콜레스테롤 최초는 세포기질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SER에서 만들어지죠. 이 콜레스테롤 합성의 주 조절 효소는 세포기질에서 HMG-CoA를 메발론산으로 바꾸는 HMG-CoA 리덕테이지가 주 조절 효소고, 지방산이 잘라지는 동물에 잘라지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와 미소체. 동물은 근력시즘이 없죠. 근데 제가 그냥 써놓은 거야. 퍼록시즘과 미토콘드리아로 쓰셔도 됩니다. 지방산의 연장과 불포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SER. 인지질 합성되는 장소, 중성지방이 합성되는 장소, 동물은 SER.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걸 많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지방산 합성될 때 이 아세틸코에가 먼저 하나 있다. 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혼자 아세틸코에가 아니라 아세틸코에가 활성화된 형태로 준비되어 있죠. 얘가 1번 프라이머, 얘가 프라이머. 여기다 계속 탄소 2개를 붙일 때는 말로닐 코에이의 탄소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일 때 얘가 프라이머고 추가될 때는 계속 이 말로닐 코에이로부터 붙인다고. 왜냐하면 그 말로닐 코에이에 있던 그 CO2가 날아가는 이 에너지가 있어야 계속 붙일 수 있다고. 그래서 요 탄소에다가 요 탄소, 제가 색깔로 청록색이랑 뭐 파란색이고 구분해서 이야기했었잖아. 그 2개 연결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활성 자리에다가 추가적인 아세틸코에 탄소 2개를 붙여서 점점 길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했죠? 수업 시간 한 걸 다시 한번 보고 오면, 자, 스테아르산을 만들려고 해. 처음에 시험관에 C14로 표시된 아세틸코에와 말로닐 코에를 충분히 넣어서, 얘도 충분히 있고 얘도 충분히 있고 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근데 방사선 표시는 이것처럼 아세틸코에만 되어 있어. 그다음에 지방산 합성한 여러 가지 효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이 교재는 이 빨간색 아이들이 이런 효소죠. 이런 효소들이 있다고 해라. 효소가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스테아르산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탄소 2개 아세틸코에에 이 말로닐 코에가 더해질 때 여기 CO2가 날아가면서 이 탄소 2개가 더해지죠. 그럼 둘이 처음 더해졌을 때 탄소 4개 됐을 때 아세틸코에 탄소 여기 이걸 별표라고 칠게요. 이렇게 2개에다가 말로닐 코에 탄소 2개가 더해지죠. 이렇게 탄소 4개짜리 뷰티릴 코에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 S 코에가 이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탄소 2개를 더 더할 때는 말로닐 코에가 2개가 이렇게 붙는 거야. S 코에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녹색에 있던 S 코에가 이렇게 오는 거야. 항상 이 오른쪽에만 다다다닥 달라붙는 거예요. 처음에 프라이머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말로닐 코에로부터 탄소 2개, 그 다음에 말로닐 코에로부터 탄소 2개. 아세틸 코에는 지금 충분히 있지만 더해질 때는 말로닐 코에만 더해지지 아세틸 코에는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로닐 코에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선이 없는 말로닐 코에만 계속 2개씩 더해져서 1번과 같은 스테아르산이 만들어집니다. 답이 1번이 돼요. 자, 그럼 방사선을 다르게 한번 붙여볼까요? 아세틸 코에의 1번에 첫 번째 자리에 방사선을 넣어보고, 그다음에 말로닐 코에의 이 가운데도 한번 방사선을 넣어보게 되면 뭐 어떻게 돼? 첫 번째 프라이머 아세틸 코에는 여기에 방사선이 있겠지. 그 다음에 계속 말로닐 코에들을 더할 건데, 말로닐 코에는 항상 오른쪽에 더해질 거고, 말로닐 코에 CO2는 날아갈 거니까 남은 2개 중에 항상 이 첫 번째 자리에 방사선이 있는 형태로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5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재미 삼아서 해보시고, 이걸 꼭 몰라도 피트, 이게 MD 문제거든요. 피트생은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알면 더 좋다. 알면 내가 잘 풀었구나, 내가 추론을 잘하는구나,
도닥여 주시고 몰라서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16회까지 해설 마쳤어요. 안녕.